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어디가서 아는 척하기에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요즘 뉴스 보다 보면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는 내용들이죠. 지워진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해서 찾아낸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늘은 포렌식에 대해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우선 포렌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법의학적인 범죄과학 수사의라는 뜻이 나옵니다.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을 총칭하는 단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렌식이라 부르는 건 컴퓨터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을 줄여서 부르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스마트폰, USB, 서버,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분야도 PC나 서버, 저장 장치에서 파일 복구, 로그 분석, 암호 해독 등으로 증거를 수집 분석하는 컴퓨터 포렌식, 스마트폰, 태블릿의 통화 기록, 문자, SNS 데이터, GPS 정보 등으로 증거를 수집 분석하는 모바일 포렌식,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여 데이터 유출을 추적하는 네트워크 포렌식, 바이러스, 랜섬웨어 등 악성 코드의 동작 원리와 감염 경로를 분석하는 멀웨어 포렌식,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클라우드 포렌식 등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접하는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서 포렌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집중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기에는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고 운영체제에는 딜램과 같이 운영체제가 종료되면 더 이상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휘발성 저장 매체와 하드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같이 운영체제가 종료되어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비휘발성 저장 매체가 있습니다. 휘발성 저장 매체에 저장되는 휘발성 데이터는 운영체제가 종료되면 사라집니다. 종료된 직후 몇 초에서 몇 분 정도는 완전히 사라지기 전이라 이때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종료되기 전에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증거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서를 만들면 문서를 만든 시간과 수정한 시간, 열어본 시간이 기록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해당 파일을 열어본 시간이 업데이트됩니다.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숫자 값으로 변하는 값을 해시 값이라고 하는데 파일을 열어본 순간 해시 값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파일이지만 컴퓨터가 봤을 땐 다른 파일이 된 것이죠.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장갑을 끼지 않고 증거를 만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원본 데이터를 변조 없이 똑같이 복제를 하고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저장해 둡니다. 기본적으로 복제본을 2개 이상 만들고 하나의 복제본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복제본만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죠. 이후 법정에선 증거의 해시값을 비교해보면 데이터가 조작되었는지 원본 그대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하는 기록 과정을 거칩니다. 이 증거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뤘는지를 모두 기록해 두는 거죠.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 인터넷 연결 차단, 증거의 특수근거 보관 등 조사 환경을 격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죠. 그런데 뉴스를 보면 지워진 파일을 복구해서 증거를 찾아냈다고 하는데 지워진 파일을 어떻게 복구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서 파일을 지우면 컴퓨터 화면상에서 파일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에서 파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파일을 삭제하면 파일의 실제 데이터는 남아있고 파일의 경로 정보만 삭제되는 거죠. 도서관에 책은 그대로 있는데 도서 목록에서 해당 책 제목만 지워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실제 데이터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컴퓨터에서 삭제됩니다. 하드디스크나 SSD에서 삭제된 파일 목록을 찾고 파일 조각들을 모아서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거죠. 파일이 덮어쓰기가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수준에서는 데이터를 숨기려고 해도 대부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포렌식 기술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포렌식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컴퓨터 포렌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격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모바일 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시작하죠.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하여 통화 기록, 카톡, 문자, GPS 정보, 이메일, 웹 검색 기록, 와이파이 접속 기록 등
데이터를 복구복제합니다. 이외에도 구글 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 등의 백업된 데이터도 가져오죠. 아이폰의 경우 잠금을 풀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몇몇 기종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는 장비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 아이폰 잠금 해제 시까지 사건의 수사를 중지할 수 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가 잠금이 해제되어 증거를 찾았을 경우 이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텔레그램의 경우 익명성을 보장해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범죄에 악용된 기능을 삭제하고 대부분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도 하죠. 요즘은 과학기술 수사가 많이 발전해서 대부분의 증거는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정말 치밀하게 한다면 증거를 안 남길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능력이 있다면 범죄에 쓰는 것보단 좋은 일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할 사람은 하겠죠? 그래서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들은 경찰청과 과학치안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렌식에 대해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지적 호기심에 궁금해서 알아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처럼 말이죠. 그런데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포렌식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보고 있을 정도면 이미 수사하시는 분들이 다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밝혀질 것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과학기술력이 있다는 말을 떠올려보며 이 영상이 포렌식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